유형 1, 2 한꺼번에 문항수가 이제 조금씩밖에 없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이제 당연히 뭐다? 부등식은 등식이랑 똑같이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뭐 나누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괜찮은데, 그걸 다 해도 괜찮은데 단 어떨 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그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떤 미지수로 양변을 곱하거나 나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는 B보다 크다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C를 곱하면 이게 참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왜? 여기에는 C라는 숫자가 0인지 또는 C라는 숫자가 음수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물론 얘가 맞을 수 있는 조건은 C가 뭐면 돼? 양수면 부등호 방향 안 바꾸고 이렇게 되는 게 맞지만, 이렇게 C라고 덩그러니 미지수로 두면 C가 만약에 0이면 어쩔 건데 우리가 양변에 0을 곱하거나 나눌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C가 음수면 어떡할 건데, 그럼 부등호 방향 바꿔야 되잖아. 그럼 이거 틀린 거잖아. 이런 얘기를 해야 돼서 미지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는 뭔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0은 아닌지 음수는 아닌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 유형을 다 풀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면 A가 B보다 크면 양변에 C를 뺄 건데 여기에 무슨 말이 없어?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죠?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도 돼요. 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음수를 더하거나 빼는 건 상관없어요. 음수를 더하든 양수를 더하든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걔네들이 0인지 뭔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합니다. 곱하는 거랑 나누는 것만 조심해야 돼.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A가 B보다 크고 C는 음수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애들에서 양변을 지금 누구로 나눈 거야? C로 나눈 건데 C가 음수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줬으니까 우리는 뭐 하시면 되겠다? 부등호 방향을 바꾸시면 되겠다 이거지, 그지? 부등호 방향 얘도 바꿨으니까 이건 참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A, B도 양수고 C, D도 양수다. 자, 그러면 얘가 맞겠는가 그런 거예요. 양수니까 뭘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원래 시작이 이거에서 내가 누가 더 큰지를 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눈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숫자를 나눴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양변에 얘는 DC를 곱해볼 거예요. 양변에 DC를 곱해버리면 D는 약분되고 AC는 BD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A랑 B를 비교해봤을 때도 누가 더 커? A가 더 커. C랑 D를 비교해봤을 때도 누가 더 커? C가 더 커. 큰 값 두 개를 곱했네. BD보다 다 크죠, 값이? 그럼 얘네들은 모두 다 양수기 때문에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럼 얘는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참이 될 수 있겠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세 개가 모두 참이다. 자, 두 번째. 자, A가 B보다 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우리가 발레라고 하는 거 알아요? 발레? 제가 이런 경우에 틀렸어. 만약에 100번 맞고 한 번 틀리면 항상 참인 건가? 아니죠. 100번 맞고 한 번만 틀려도 걔는 틀려. 그러니까 한 번 틀렸다는 사례를 확인을 시켜준 다음에 이 말은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발레를 예로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떤 경우에 틀리냐면 A는 1인데 A는 1이야. A는 1이야. B는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제곱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단 하나의 틀린 사례만 있으면 걔는 항상 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틀린 예죠. 자, AB가 곱해서 0이 아니다. AB가 곱해서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런 거 좀 여러 개가 있죠? AB가 0보다 크다? 이건 무슨 뜻이야? 부호가 같다. 너네들이 부호 같아. AB 곱하기 0보다 작아. 이건 뭐야? 우린 부호 달라. 그럼 AB를 곱한 것이 0이 아니야. 이건 무슨 뜻일까? 우린 둘 다 0이 아니야. 이런 뜻이죠. 반대로 A 그러면 이건 뭘까요? AB가 0이야 라는 뜻은 적어도 하나는 0이야 뭐 이런 뜻이겠지. 그러면 지금 니은의 앞구절은 우린 둘 다 0은 아닌데 A가 B보다 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느냐. 자, 그러면 맞아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이 들지 않으면 내가 양변에 AB를 곱해 볼게요. 양변에 AB를 곱하면 AB는 양수일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둘 다 양수라고 생각해 보면요. 둘 다 양수라고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 3하고 2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분모가 더 크면 이거 틀린 얘기구나. 분모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더 크면 작아지는 숫자죠. 뭐 그런 생각해도 되고 또 무슨 생각해도 괜찮아. 선생님, 부등식이 A는 B인데 내가 이걸 이렇게 바꾼 것은 어떻게 바꾼 거야? 역수를 취한 거죠.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그치? 그러면은 얘는 지금 부등호 방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뭐 했다? 틀렸다. 일단 답은 디귿이겠지만 더 해보면 이것도 뭐예요? 큰 것끼리 더한 거야. 큰 것끼리 더한 거고 얘네들은 작은 것끼리 더한 거야. 그럼 당연히 큰 것끼리 더한 게 당연히 더 크겠지. 뭐 사실은 이제 좀 다른 내용도 있지만 자 785번 자 여기서 A는 B는 0보다 크고 C는 D는 뭐 우리 아까 위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지금 원래 A랑 B가 이게 성립하고 있던 건데 얘는 뭐 한 거야? 양변을 C로 나눈 거지. 똑같은 숫자로 나눴어. 그럼 괜찮잖아. 근데 이제 뭘 따져야 돼?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눈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음수야. 양수야. 양수다 보니까 얘는 부동항을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그러면 맞았지. 자, 얘는 지금 또 뭐 했어? 방금 전에 했던 거가 여기에서 뭘 취한 거야? 역수를 취한 거야. 역수를 취한 거니까 부등호 모양을 바꿔야 맞는데 부등호 모양을 안 바꿨지. 자, 요번에는 제곱을 할 건데 자, 다 양수예요. 얘가 맞기는 한데 이게 언제 조심했었어야 돼? 제곱한다고 무조건 크기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야. 얘네들이 부호가 서로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둘 다 C도 양수고 D도 양수니까 이런 얘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부호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면 아까 문제 풀었던 것처럼 C는 1이고 D는 마이너스 4면 얘는 0보다 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부호가 틀린 게 아니라 C랑 D가 모두 음수여도 마찬가지야. 음수면 무조건 틀려. 왜? C가 만약에 마3이고 C가 마3이고 D가 마5야.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제곱한다는 얘기는 얘한테 마3을 곱하고 얘한테 마5를 곱하니까 어쨌든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야 돼, 제곱을 하면. 근데 뭐 굳이 이게 음수를 곱해서 바꿨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수가 껴버리면 큰 것이 원래 큰 것이 제곱해도 크다라는 말이 틀릴 수 있어. 이건 언제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둘 다 양수일 때만 항상 성립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애초에 A는 이제 이런 걸 나오면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자, 이것도 다 양수니까 다 양수인 상황에서 A랑 C를 곱했네. 두 개 중에 큰 것끼리 곱했고요. 얘네들은 뭐한 것끼리 곱했어요? 작은 것끼리 곱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당연히 큰 것끼리 곱한 게 크겠죠. 얘가 양수니까 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만약에 모두 음수였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C, D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면 얘랑 곱한 것은 얼마? 5가 되고 얘랑 곱한 것은 얼마가 돼? 14가 되니까 되려 작은 것들끼리 곱한 게 뭐합니다? 커집니다. 그치? 그래서 적당히 예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구나. 그럼 기억 디귿이 아니라 누구다? 니은, 리을 4번이 답이겠네요. 자, 뭐야. 난 갑자기 이럴 때마다 짜증이. 짜증내지 마, 짜증. 자, 그러면 이번엔 유형 2번인데 유형 2번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절대값의 정의로 부등식을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의 정의로 풀 때 이제 어떤 내용들이 정리가 됐었냐면 x-a의 절대값이 b보다 크다 이랬으면, 물론 b는 양수여야겠죠. 만약에 0이거나 만약에 음수라면 뭐 이거는 모든 실수가 답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서.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려 있어? 0보다 크다 할 때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야. 그래서 x-a는 b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x-a는 뭐보단 작을 수 있어? 절대값이 b가 나올 수 있는 건 또 마이너스 b도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b가 이제 작을 때죠. 이걸 만족할 수 있는. 마이너스 b보다 작을 수가 있어서 이게 둘 다 답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얘 또는 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위에 거는 x는 a 더하기 b고요. 요쪽도 뭐겠어요? x는 a 빼기 b야.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써야 돼? 이것 또는 요것이라고 답을 써줘야 되고. 자, 문제가 이제 어떨 때는 절대값 x-a가 b보다 작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x-a가 요거보다 작다 할 때는 답이 하나로 연결돼. 당연히 어떻게 연결해야 되겠어? 작은 거보다 크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b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플러스 b보다 작다. 근데 나는 x값을 구해야 되니까 얘는 얼마야? a-b보다 크고, 그 다음 얘는 뭐겠어? a 플러스 b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절대값을 뭐 하는 게 아니라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는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요 오른편에 나와 있는 것이 어떤 애가 나와야 돼? 그냥 숫자, 우리가 말하는 상수가 나와야 되죠. 그럴 때는 왼쪽은 절대값 하나로 전체적으로 씌워져 있고 오른쪽은 덩그러니 숫자만 남아 있다면 이렇게 풀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 2x-1은 3보다 크다니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잖아요. 3보다 크고 또는 2x-1은 마3보다 작다요. 그러면 이건 2x가 4보다 크니까 x가 2보다 크다 또는 그지? 얘는 어떻게 2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가 답이니까 우리는 누구를 답 처리하면 돼? 얘네들을 답 처리하면 되겠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니까 우리는 a의 값이 얼마라고 할 수 있어? a의 값은 2겠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나를 풀려고 하니까 얘는 3보다 작다야. 3보다 작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x-b라는 녀석은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뭐 세세한 설명은 수업 시간에 다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x값 구하고 싶으면 양변에 b를 더하면 되죠. b-3 b 플러스 3이 되지. 그치? 그럼 이런 답이 나올 건데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얘가 4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라는 답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있는 애가 4가 나와야 되니까 b가 얼마면 되겠어? 7이 되면 되겠네. 그럼 여기다 b에다가 7을 넣어보면 10도 맞죠. 그래서 b는 얼마야? b는 7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a랑 b를 더해달라니까 이 답은 9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것도 어떻게 풀면 돼? 3x-a가 15보다 작대잖아. 그치? 15보다 작다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해주면 돼. 그러면 3x-a는 마이너스 15보다 크고 15보다 작다. 그럼 3x는 어떻게 되겠니? 15 플러스 a. 여기는 a 마이너스 15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내가 양변을 3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3은 부등호 방향으로 안 바꿔도 되겠죠? 5 플러스 3분의 a. 얘는 3분의 a 마이너스 5. 3으로 나눕니다. 그럼 얘가 답인데 지금 요 놈이 얼마가 나와야 된대? 너님이 4가 나와야 된다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나오려면 a는 얼마다? 마 3이다. a가 마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6이니까 이쪽에 있는 b 값은 마이너스 6이고 a 값은 얼마였어? 마이너스 3이었네. 그치? 그래서 a 더하기 b 하니까 또 이번에도 마이너스 9가 되겠다. 정의에 의해서 이거보다 어떤 숫자보다 클 때다 어떤 숫자보다 작을 때다 여기 절대값 이런 구조가 나와 있을 때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나중에 이거 명제라는 단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가면 이제 명제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 그 단어에서 이거 못하면 되게 못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겠지만 안 나온다 하더라도 명제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줄 거예요. 공부가 하기 싫어지게.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이걸 풀어낼 수 있는 걸 잘 연습하세요. 자, 이것도 3보다 크다니까 뭐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지. 그러면 4x-a는 절대값이 3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큰 거는 3이고 4x-a는 절대값이 3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작은 건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이쪽은 뭐겠어? 4x는 a 플러스 3이고 x는 4분의 a 플러스 3보다 크다야. 근데 a는 누구보다 크대? b보다 크대. 근데 우리가 아직 요 값을 결정할 수는 이게 b인데 이거 결정할 수는 없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좀 풀어보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4x는 a-3이야. 그치? x는 누구야? 4분의 a-3이야.
얘가 지금 이것보다 작은데 누구보다 작나 했더니 2보다 작대요. 그러면 지금 얘가 얼마인 거야? 얘가 2인 거지. 얘가 2가 되려면 4분의 8이 돼야 되니까 이걸 분자를 8로 만들어 주려면 A 값은 얼마야? 11이네. 그치? 그럼 A 값이 11이면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14가 되니까 이거는 약분하면 B는 얼마겠어? 2분의 7이겠네. B는 2분의 7, A는 11인데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2를 곱하라는 걸 구하라는 건가 봐. 2에 A는 11이고 B는 2분의 7이니까 분배법칙 먼저 해주면서 계산해 가면은 22 더하기 7 이 답은 얼마나? 29가 되겠네요. 답은 3번. 자, 그러면 여기 유형이 세 문제가 더 있었군요. 자, 789번. 자, A, B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아까 무슨 말이라 그랬지? 얘네들이 부호가 똑같아요. A랑 B는 부호가 똑같고 다음을 풀었을 때 자, 봅시다. B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자, 사실은 A랑 B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뭐 음수라는 생각도 막 해봐야 되나 싶겠지만 어차피 A 더하기 B, B를 구하랬는데 A랑 B가 부호가 똑같은데 이 모든 정답이 양수인 걸로 봐서 A랑 B가 B가 음수일 거라는 생각은 굳이 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AX-1은 마비보다 크거나 같고 아니 큰 거보다 크다고 작은 거보다 작다니까 AX-1은 누구보다 크거나 B보다 크거나 같고 AX-1은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뭐 할 거니? 이제 A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은 AX는 B 플러스 1일 거고 나 A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변을 A로 나누면 X는 A분의 B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X는 6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나는 얘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너님은 6이야. 근데 얘는 지금 미지수가 몇 개니? 미지수가 2개죠? 여기서 A, B 값을 알아낼 수는 없겠네. 자, 그래서 나 이제 얘를 풀 건데 얘는 어떻게 되겠어? AX는 1-B야. 1을 더했으니까. 그 다음에 X는 A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1-B야. 이렇게 되는데 X는 요거보다 작다는데 요거가 지금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죠. 얘가 마이너스 2. 그러면 둘 다 미지수가 2개니까 우리는 뭐 하는 수밖에 없겠다. 연립하는 수밖에 없겠네. 그치? 연립을 해서 이 값을 구해보면 B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얘네들이 이미 A로 통분이 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B를 어떻게 없앨까? 얘랑 얘를 더한 것은 얘랑 얘를 더한 것과 같겠죠. 더하면 플러스 B 마이너스 B니까 B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해보면 A분의 2는 얘네들이 더해보면 6 플러스 마이너스 2 하니까 4가 될 거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A가 얼마일 수밖에 없겠니? 2분의 1일 수밖에 없겠네요. 계산해보면 그럼 A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도 대입해보면 2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니까 내가 분자분모에 2씩 곱할게.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2 곱하면 2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고 2B는 여기로 넘어가니까 4. B는 얼마야? 2가 될 수 있겠네. 그러면 A는 2분의 1, B는 2니까 A 더하기 B는 2 더하기 2분의 1이잖아요. 얘는 그럼 얼마야? 2분의 5가 답이 되겠다.
부등식이 이제 어떤 모양을 가지면, 부등식이 A, B, C 이런 모양을 가지면 우리는 이게 어떤 거였어? 얘도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도 만족을 해야 돼? 얘도 만족을 해야 되는, 둘 다 만족하는 구간을 찾는 연립부등식이죠. 그치? 그러면 나는 첫 번째 누구부터 풀어야 될 거야? 선생님, 혼란이 없도록 이렇게 쓸게. 절대값 4x-5는 3보다 클 거야. 3보다 크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큰 짝짝 해야죠. 그래서 4x-5는 3보다 크고, 또는 4x-5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러면 4x는 8보다 크고 x는 얼마? 2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4x는 여기는 이제 넘어가면 2보다 이거고, 양변을 4로 나누면 x는 2분의 1보다 작다. 이게 지금 이쪽 부분, 보라색 부분을 풀어낸 거죠. 또는이니까 얘랑 얘의 둘 다가 모두 답입니다. 둘 다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풀어야 돼. 뭘 풀어야 되는 거니? 절대값 4x-5가 6보다 작다를 풀어야 되는데, 4x-5는 6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럼 양변에 5를 더하면 마이너스 1, 4x 1이 될 거고, x는 누구야? 5를 더하면 11이 되겠지. x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11보다 작아요. 그럼 봐. 정수의 개수면 굳이 수직선 안 그려도 될 거야. 얘를 만족하는 애는 누구야?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 정수는 0, 1, 2 뭐야? 3은 안 되죠. 3은 4분의 12니까. 그러면 0, 1, 2까지만 되고, 0, 1, 2까지만 된 다음에 여기서는 2보다 큰 거는 얘랑 겹치겠네. 근데 2보다 큰 거는 없고요. 2분의 1보다 작은 거는, 여기서 2분의 1보다 작은 건 누구밖에 없어? 겹치는 애는 누구밖에 없다. 0밖에 없겠네. 근데 왜 수직선 안 그리고 겹치는 부분만 이렇게 찾아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니까.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수가 될 수 있는 애는 0. 그렇다고 답이 0이 아니라 개수니까 1개 이렇게 되겠다. 2보다 큰 애가 없어. 만약에 여기 등호라도 있었다면 얘도 겹치는 부분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top. 자, 이렇게 두 개를 풀었을 때 2x-2y-3x의 최대값을 구하라. 왠지 그냥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옛날에 이렇게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단어에서 좀 나오고 했는데, 첫 번째 거부터 풀면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풀면 되겠어? 바로 절대값 없애면서, 이렇게 절대값을 없애면서 이렇게 풀면 될 건데, 그 다음에 양변에 3을 더하니까 2로 나누니까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럼 첫 번째 답은 저거고, x값의 범위가 되는 거겠죠, 여기선. 그 다음에 y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얘도 3보다 작다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 y 플러스 1 3 되겠지. 그럼 y는 마이너스 4, 여기는 얼마야? 2가 될 거야. 그럼 나는 지금 누가 나왔냐면 x값, y값의 범위, x값의 범위가 나왔어. 그랬을 때 얘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네. 자, 도대체 이제 이걸 이제 함수를 풀 건데요.
얘가 그림으로 그리자면 어느 영역일까? 자, x축 있고 x축 있고 y축 있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얘네가 말하고 있는 영역은 y 값이 마이너스 4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 치죠. 2까지야. 마이너스 4부터 2까지고 x 값은 어디까지야? 1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에 x 값은 1부터 2까지래. x 값은 여기가 1이야. 1부터 2까지야. 여기가 2야. 그럼 얘는 어디에서만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y 값은 요번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x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였으면 좋겠어. 바로 이 박스 안에서만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이건데, 이 박스 안에서 요것의 최대값은 얼마겠는가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얘를 내가 뭐라고 놓을게? 2p라고 놓을게요. 좀 필요에 의해서 2p라고 놨어. 물론 p라고 놓고 풀어도 돼. 2p라고 놓고 그러면 나는 이걸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y는 이거 2양한 다음에 2로 나눌게. 그러면 2분의 3x 플러스 p야. 물론 이거 그냥 여기서도 p로 놨어도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p라는 값이 최대가 되려면 이 p라는 값도 최대가 돼야 되죠. 근데 이 직선 우리가 1차 함수 직선이잖아요. 그러면 얘의 역할은 뭐고? 얘는 기울기지. 얘는 뭐겠어? y 절편이지. 그럼 결국 기울기가 2분의 3쯤 되는 직선이 y 절편이 가장 커지게 요 영역을 지나는 부분은 언제인가? 이런 뜻이야. 자, 봐봐. 내가 이 직선을 그릴 건데 결국 누가 제일 커야 돼? y 절편이 제일 커야 돼. 근데 내가 x랑 y에다 넣을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어느 상자 아니야? 요 빨간 상자 아니야. 요 빨간 상자 안을 지나면서 y 절편이 제일 커야 돼. 그러면 막 중간에서 y 절편이 제일 커지진 않겠죠? 아마 경계의 끝에서 제일 커질 텐데, 예를 들어 선생님 직선이 기울기가 2분의 3쯤 되면 이 정도 되는 거니까 한 칸 갔을 때 1.5칸 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직선은 요렇게 지나면 어떨까요? 그럼 y절편이 요쯤 되겠죠. 그치? 아니야, 직선이 여기를 지나도 돼 막 이렇게 가다 보면 y절편은 어떻게 돼? 점점점 내려가게 되고 최소값은 언제가 되는 거야? 요 점을 지날 때의 y절편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y절편이 제일 높아지는 순간은 이 네모 박스의 경계인 요 점을 지날 때가 y절편이 제일 커요. 이런 걸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일까? 아까 얼마였었어? x값의 범위, 여기 x가 1이었네. 여기는 x가 1, y가 얼마였어? y가 제일 높았던 게 2였네. 그럼 얘는 요 직선이요. 이 직선이 몇 콤마 몇을 지나면 돼? 1,2를 지날 때가 y절편이 제일 커요. y절편 p가 제일 커요. 그래서 답은 그거에 몇 배를 하시면 돼? 2배를 하시면 돼요. 이런 거지. 자, 그러면 봐. 대입을 해보자. x에다가 1 집어넣고 y에다 2 집어넣을게. 2는 2분의 3 플러스 p네. 그러면 p는 2분의 3이 1로 넘어가니까 2 빼기 2분의 3은 2분의 1이죠. 아, 그럼 p가 지금 제일 클 때가 2분의 1일 때겠어요. 그럼 p가 2분의 1이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답 이거를 2p라고 놨었죠? 그럼 이 문제의 답은 얼마야? 1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일단 최대값만 구한 거고 최대값이 1이고요. 최소값도 구하라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미 최소값 얘기했죠. y절편이 그럼 제일 작아지는 지점은
이렇게 요 점을 요 끝을 지날 때가 이 y좌표는 제일 작아지겠어요. 그럼 요 점의 좌표 얼마였어? x가 얼마? 1이고 y가 얼마야? 마이너스 4인 거지. 그러면 요 함수식에다가 y에다 마사 집어넣고 x에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x에다 1 집어넣는 거 맞아? 자, 그럼 이걸 이제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x가 1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x가 제일 클 때죠. 여기가 2죠.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해야 되겠다. 그럼 이거 약분하면 3이 1로 넘어가니까 p는 얼마야? 마 7이 되겠다. 근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얼마? 얘를 2p라고 잡았었죠. 그러면은 최소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4가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4랑 1을 더하니까 얘는 얼마야? 마 13이 이 문제의 답이다. 조금 어렵죠. 사실은 이 문제는 거의 부등식을 풀고 있지만 교과 과정에서 빠진 부등식의 영역 느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막 이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은 이 부등식의 영역을 그러니까 많은 심화 문제들이 교과 과정에서 빠진 거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어려워지다 보면. 여기까지 일단.